안녕하세요, 유나입니다. 혼잣말 에세이 월요병보다 무서운 가난요일입니다.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국민학교 때 가장 싫은 요일이 언제였을까요? 바로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일요일 새벽녘이 지나 아침에 동이 터올 때쯤이면 월요일날 가기 싫은 그 직장을 향해서 때로는 공부를 하러 가기 위해서 영혼 없는 시체 마냥 길을 나섰었던 그 아침길을,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일하러 가는 그날 월요병을 가장 무서워했었고, 그 월요병을 이겨내고자 저의 지갑 안에는 언제나 늘 로또 한 장이 잠들어 있었죠. 희망이 있었고 꿈을 키워나갔었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갔었던 그런 하루하루가 연속이었던 저에게 이제는 월요병보다 무서운 가난요일이 생겼습니다. 한때는 저도 월요병을 싫어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월요병보다 진짜 떠나지 않을 만큼 길게 늘어서서 저를 시감고 감싸는 가난요일을 앓고 또 알아가면서 살아갑니다. 정말 피하고 싶습니다. 돈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고 가난이라는 그림자가 떠날 줄 모릅니다. 제 마음은 여전히 솔로입니다. 솔로. 몹쓸 만한 돈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고, 그렇다고 사랑도 하고 싶은데 또 돈도 없고 뭐 하나 이룬 게 없으니 그 사랑이라는 것도 제게는 사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 지었습니다. 돈도 사랑도 가지려면은 뭔가 좀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스스로 포기하고 자표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 그 고등학교 중학교 때는 수포자라고 해서 수학 포기자들을 일컫는 함축적인 말도 있었죠. 저는 사포자입니다. 사포자. 사랑을 포기한 자입니다. 그냥 누군가 그랬습니다. 억만금 있거나 돈이 많으면 결혼하면 뭘 의미가 있겠냐,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흥청망청 돈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고 쌓아놓은 것도 없고, 그렇다고 심 잘 쓰는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폭을 아는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명예가 있어서 남들한테 칭송받는, 남들이 내 이름을 걸어놔서 찾는 그런 삶도 아니었기 때문에 제 목표 중에 하나는 그래서 딱 하나였습니다. 돈도 권력도 이제 사랑도 아닌 돈만 있으면 하는 물질 만능주의에 찌들어 사는 영혼 없는 진짜 시체 마냥 살아가는 게 저 아닐까 생각됩니다. 솔로, 혼자, 나홀로, 외로이. 진짜 이렇게 살다가 진짜 독거노인처럼 독고다이가 돼서 어느 한 쪽방촌에서 외로이 쓸쓸히 살다가 가게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밤길 유연하게 지나가는 여자들 마주칠 때마다 범죄 저지를 만큼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가끔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욕구와 역정이 불솟아 오를 때쯤은 자기 위로하는 걸로 연념하려고 합니다. 가끔 영화 속이나 드라마 속에서 혼자 방 안에서 자신의 소중이를 부여잡고 자기 위로하는 걸 보면 참 한심스러워하게 보이거나 웃어 넘기는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현실이 돼서 제가 그렇게 돼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게 사랑이었고 제게 삶의 위로가 되어주었던 이 컴퓨터 하나만이 제게 위로가 되어주었고 저에게 애인이 되어주었던
존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참 씁쓸하지 않은 씁쓸한 현상이 되었죠. 저는요 이런 취미를 갖고 싶었습니다. 뭐 건담을 만든다는 등, 뭐 프라모델을 한다는 등, 뭐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된다는 그런 취미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가로등을 사진을 찍고 싶은 그런 취미를 갖고 싶었습니다. 마치 가로등을 보고 있으면요 저처럼 혼자 있는 것 같아서 참 외롭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지역을 가든 지하도를 가든 아니면은 어느 고속버스 터미널 쪽을 가든 어느 구간을 가든 간에 가로등을 보면 마치 사진을 찍어 놓고 싶은 그런 취미를 갖고 싶었었습니다. 나중에 말이죠 제가 좋은 카메라가 생기고 그러면은 가로등만 찍고 다니고 싶습니다. 그런 취미 어떨까요? 남들이 다 한다 해서 똑같이 따라 했었던 우표 수집도 해본 적도 있고, 때로는 그림을 취미 삼아 그림을 그려본 적도 있고, 때로는 시를 쓰고 싶다면서 말 같지도 않은 시 같지 않은 시를 한창 공부할 나이인 고등학교 시절에 써봤던 적도 있었고요. 때로는 연애 한번 못해본 제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서 그게 번져나가는 약도 없는 독으로 가득한 꽃뱀인 줄 모르고 열렬히 사랑하다가 혼자 상처받고 혼자 마음 아팠던 적도 있었죠. 그래서 제게 특별하게 모형이라고 하는 프라모델도 탑을 쌓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취미가 될 수도 있었지만 지금 투자가 할 수밖에 없었던, 이게 마지막 희망이자 마지막 꿈이 되어버렸던 로또 바라기도 해본 적도 무려 15년을 해오던 적이 있습니다. 누구 말대로 진짜 누구 말 따라 그 돈을 모으고 모았으면 뭐 몇천만 원이나 정도 모아놓진 않았냐 이런 식으로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때론 가끔 딱 10년쯤 됐을 때 후회 아닌 후회로 좀 마음 아리를 좀 했었던 적도 있었는데요.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간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의 앞날을 더 멀리 내다보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힘들고 또 처량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나무에 빗대어 말한다면 도로가에 서있는 플라터스 나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름날엔 푸르른 잎사귀를 커다랗게 나부끼다가 비가 내리면 비를 막아주는 우산이 되어주었다가 눈부신 햇살에 눈이 따가울 때쯤은 그 나무 그늘이 되어줘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어주었는데, 제 생활에 플라터스의 나무는 겨울날 같습니다. 부서져 내려 떨어지는 낙엽을 버거작 밟고 있으면요, 마치 지금의 제 마음과 몸처럼 딱딱하게 굳어져서 부서져 내린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을 하면 제 가슴에 단단히 굳어졌던 그 가슴 속에 있는 심장이 진짜 100m 달리기를 한 것보다 더 빨리빨리 뛰고 호흡도 못할 만큼 숨을 못 쉬게 될까요? 처음으로 입을 맞춰보면 머릿속에서 종소리가 난다는 이야기도 했는데 그런 경험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지금처럼 혼이불을 붙잡고 어루만지고 자는 그 부드러운 손길이 사랑하는 사람의 손과 사랑하는 사람의 몸을 만지며 그런 부드러움을 공유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제 인생새가 꼬이고 꼬여서 잘못되고 또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이런 거지? 왜 내 삶은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하염없이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도
알아봐주는 사람 없고 때로는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다 해도 왜 이용해 먹을 줄만 알았지? 그걸 감싸주고 그걸 지켜줄 사람은 왜 아무도 없었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왜 나는 일확천금, 인생 역전, 큰 거 한방, 곧 해뜰 날이 오겠지 라는 그런 마음과 신뢰로서 버티고 버텨왔었는데, 그것 또한 의심이 가고 주작 아닌 주작으로 의도치 않게 의심하고 음모론을 펼치기도 했었고요. 좌절하고 또 좌절한 맛을 더 많이 알았고, 누군가를 사랑하다 보다 보면 그게 때로는 짝사랑이었고 때로는 혼자밖에 할 수 없었던 그리움이었다는 걸 뒤늦게서 왜 깨닫게 되는 걸까요? 제가 살아오면서 누군가 한두 번 정도쯤은 스쳐 지나가는 인연 중에서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있었을까요? 아마 있었는데 제가 그걸 감흥을 못하고 그거를 알아채지 못하진 않았나 싶습니다. 몇 번의 기회도 있었지만 그 기회를 눈뜬 장님이 되어서 못 본 건 아닌지, 때론 기머거리가 되어서 제대로 알아차리지는 못한 건 아닌지라는 내 새삼 그런 생각을 되짚어보고 곱씹어보기도 합니다. 누군가 그랬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는 어렸을 때 시절, 그리고 어렸을 때 유년 시절, 때로는 부모님이 살아 생전에 그걸 깨달았을 때 내가 이제 늙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요즘 들어서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추억팔이라는 새로운 컨텐츠를 할 때에도 어렸을 때 그 추억과 그 기억, 아련했던 그 마음을 다잡아보고 곱씹어보게 되면서 저도 모르게 입가에서 미소가 지어질 때가 있으니까요. 어렸을 때 유년 시절은 제게 크나큰 모험 아닌 모험, 그리고 요즘 세상은 바쁘디 바쁘게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기종의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휴대폰이 나오고 새로운 기종의 차량이 나오듯이 제 어렸을 때의 시간은 진짜 그 말 한마디처럼 멈춰 있을 줄 알았습니다.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 영원함이 영원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건 좀 빨리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원히 사랑해, 영원히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 말이 왜 그렇게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거였을까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항상 편지를 쓸 때면 영원하다는 말을 안 씁니다. 단지 언제까지나, 그리고 점점점 3개를 찍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그 끝이 아닌 그리고라고 시작하는 엔드를 표하기도 하고요. 가끔 가로등을 보고 있으면요, 홀로 서 있는 것도 있지만 2개의 가로등이 같이 등 지고서 서로 다른 곳을 비추는 가로등을 봅니다. 그래도 함께 있으니까 그래도 등이라도 붙이면서 서로 상대방이 아닌 다른 편을 비추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언젠가 저렇게 함께 있었으면 짝이 생기겠죠? 라는 그런 심한 고민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월요일입니다. 여러분의 월요일은 어떠십니까? 우울하셨습니까? 아니면 하기 싫은 일터에서 얼굴 심 빡빡 쓰면서 혈압 높이시면서 일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마음껏 즐기면서 행복에 가득한 그런 소소한 소확행을 하셨습니까? 저는 행복하고 싶습니다. 월요일이라도 때로는 토요일이라도 말이죠. 저는 토요일 하면은 마치 모험이 가득한 뭔가 펼쳐져 있을 줄 알았습니다. 중학교 때야, 초등학교 때야, 고등학교 때쯤이야 수업 시간에 4교시 3교시 밖에 안 하니까 집에 일찍 돌아가는 그 시간이 얼마나 뜻깊고 기분이 좋았는지 모십니다. 그런데도
그 크나큰 인디아나 존사급만큼 모험은 펼쳐나갈 수는 없었지만요, 가끔 푸르른 구름과 하늘을 바라보면서요,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와, 저 큰 우주전원 같은 저 구름, 저 구름은 마치 먹음직스러운 돈가스 모양이구나. 저 구름은 양떼 같구나. 그런 상상도 해본 적도 있었죠.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이상형의 사람을 몇 번이나 마주쳐 봤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용기 내서 당사자한테 가서 말이라도 걸어보셨습니까? 아니면 스쳐 지나가면 그냥 그저 그렇게 바라만 보셨습니까? 저는 그 후자에 속합니다. 편의점에 일하면서도요, 살아오면서도 이상형의 여자를 몇 번이고 마주쳐서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뒤돌아보게 되거나, 아니면 집에 돌아오는 길에 혼자 머릿속으로 그 사람과 상상의 나래를 펼치거나, 혹은 작은 수첩 하나 사가지고 그 수첩에서 그 여자의 남자친구인 주인공이 되어서 같이 연애를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써본 적도 있고요. 지금은 내가 아닌 다른 더 훌륭하고 돈 많고 능력 있는 남자 만나서 잘 살고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19금 야동을 보면서 자기 위로를 하는, 참 하고 나면 공허하고 허전함만 남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남들처럼 밖에 많이 나다니면서 사람도 마주치고 그러면은 때로는 진짜 운명 같은 사랑을 만나서 사랑도 하고, 때로는 외롭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텐데 말이죠. 지금 제가 안고 있는 이 삐걱대는 의자 마냥 제 삶도 계속 삐걱삐걱 기름칠해도 삐걱삐걱 죽지 않는 그 소리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처량함을 많이 느낍니다. 월요일, 여러분의 월요일은 어떠셨습니까? 저의 월요병은 가난이라고 하는 그 요일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일주일 내내, 혹은 한 달 내내, 혹은 1년 내내 저의 요일은 가난입니다. 그리고 그 가난이라는 요일 속에는 외롭기도 하고 돈 걱정하며 살아가는 한 남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돈 걱정 없이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하나 짊어매고서 이렇게 우두커니 오렌지 빛깔로 미소를 띄우고 있는 가로등을 찍어가면서 사진을 담고 싶습니다. 그런 취미를 하면서 즐기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처럼 홀로 서 있는 게 마치 똑같은 저와 모습과 같아 보이니까요. 점점 웃어가는 그런 즐거움을 잃어갑니다. 마치 시큼한 레몬이나 새콤달콤한 뭔가를 먹었을 때나 얼굴을 찌푸려 웃듯이 그런 가식적인 웃음만 새겨지는 건 아닌지 내심 걱정이 됩니다. 만약에는 진짜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 사람 앞에서 분명 웃을 때는 웃어줘야 되는 건데 웃음을 잃게 돼서 자꾸 이 꼴이 끝이 땅끝으로 내려앉은 것처럼 가라앉을까봐 겁이 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웃는 연습을 해보는데요, 그 또한 또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언제쯤 이 가난이라고 하는 요일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절대 떠나지 않는 이 가난이라고 하는 요일은 저한테 크나큰 병 아닌 병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월요일에 월요병 때문에 시름시름 앓고 고통받으시면서 그래도 월급날이라고 하는 날을 버티시면서 한 달을 버텨내고 계시겠죠? 저는 가난을 피하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에 로또라고 하는 연금복권이라고 하는 그 희망 아닌 희망에 진짜 살을 걸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랬습니다. 로또라는 거 1등 당첨된다는 거 너무 집착적으로 살을 걸지 말고 진짜 심심풀이 땅콩 삼아 너무 깊이 생각 않고 하다 보면 어느 날 곧 당첨될 거라고. 저는 지금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아버지도 제 곁을 작년에 떠나셨고 아버지 앞에 결혼한 모습과 손주를 안아주는 아들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불효를 하게 된 것 같아서 마음적으로나 몸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였을까요? 밤마다 통곡의 벽 앞에서 십자가를 올려다 보면서 기도를 한 후에 아버지한테 편지 쓰듯이 이야기하곤 또 이야기하며 지켜달라고 빌어본 적이 수차례 셀 수 없습니다. 그게 습관처럼 버릇이 돼버렸죠. 그래서 말이죠, 저는 돈 걱정 없이 꼭 살아야 된다고 다짐 아닌 다짐과 맹세를 또 해보며 기도하고 바라봅니다. 왜냐면 이제 홀로 남으신 어머니 한 분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더 건강을 잃기 전에 또 나를 의식하고 나를 잃어버리기 전에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가 그토록 가고 싶었었다는 제주도 한번 모셔가 보고 그리고 한라산 천지 어머니와 함께 운동 부족이지만 같이 등정도 해보고 싶고요.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드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살을 걸면서 복권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아지면요, 결혼할 상대를 찾으러 다닐까라도 생각을 해봤지만 뭐 나이는 나이가 숫자가 다가 아니듯이 저한테는 숫자는 참 버겁고 무거운 존재여서 그냥 취미생활로 이렇게 홀로 서 있는 가로등을 찍으면서 사진을 담고 또 앨범을 만들어서 모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줄 아는 게 종이 모형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로등 모형도 한번 종이 모형으로 시간과 여유가 되면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커피숍을 만약에 차려보고 싶으면 그 커피숍 정중앙에 제가 여태까지 샀었던 만들어 보지 않았던 건담 탑 박스들을 다 쌓아 올려서 건담 탑이라고 하는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담을 커피숍에 오는 손님들이 올 때마다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건담 탑을 무너뜨리는 그 전 과정을 한 프레임 박스 안에다가 공간을 만들어서 그런 이벤트도 한번 하고도 싶고요. 이거는 또 갑자기 최근 들어서 생각되어진 제 새로운 꿈이 아닌 꿈이 돼버렸죠. 커피 잘 내려 타주는 바리스타 여자를 또 꿈꿔봅니다. 여자친구를 꿈꿔봅니다. 월요일입니다. 3월의 첫 번째 월요일. 여러분들은 이 월요병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저는 월요병보다 더 무서운 가난 요일에 어떻게든 버텨보고 극복해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또 거짓없이 흐름 없는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윤호의 가난보다 월요일보다 무서운 월요병보다 무서운 가난 요일에 관해 이야기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